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 정당대회 경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현장 직접 들으시면서 현장 음성 들으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53표 이상규 후보 22만 아닙니다. 22,663표 인요한 후보 132,146표 장동혁 후보 166,818표 함운경 후보 16,847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2.44%, 환산 득표수 25,007표, 김재원 후보 15.34%, 환산 득표수 38,837표, 김형대 후보 2.82%, 5,669표, 박용찬 후보 6.40%, 12,865표, 박정훈 후보 12.37%, 환산 득표수 24,866표, 이상규 후보 4.46%, 환산 득표수 8,966표, 인요한 후보 21.58%.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에 과연 누가 당선됐는지를 지금 그런 발표를 듣고 계신데요. 환산 득표수 43,345표, 함은경 후보 4.54%, 환산 득표수 9,126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5만 1,677표, 김재원 후보 18만 7,964표, 김형대 후보 15,092표, 박용찬 후보 45,205표, 박정훈 후보 16만 4,919표, 이상규 후보 3만 1,629표, 인요한 후보 17만 5,526표, 장동혁 후보 20만 7,163표, 함운경 후보 2만 5,973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합니다. 나경원 후보 5만 5,996표, 원희룡 후보 82,449표,
윤상현 후보 13,897표, 한동훈 후보 25만 5,930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18.05%, 환산 득표수 18,423표, 원희룡 후보 13.45%, 환산 득표수 13,728표, 윤상현 후보 5.05%, 환산 득표수 5,154표, 한동훈 후보 63.46%, 환산 득표수 64,77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최고위원 후보의 순위는 1위가 장동혁 후보고요. 2위가 인요한 후보, 3위가 김재원 후보. 죄송합니다. 1위가 장동혁 후보, 2위가 김재원 후보, 3위가 인요한 후보, 4위가 박정은 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후보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동직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나 이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정은 후보는 이번에 결국 탈락을 했고요. 참 절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당대표 선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결선 투표 없이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장동혁 자.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전 후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1위를 한 장동혁 후보, 다음에 2위를 한 김재원 후보, 3위를 한 인요한 후보,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직 지명한 거의 된 거죠. 김민전 후보, 이 네 분이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원 같은 경우에 나경원 후보가 5만 5천 표가량이고요. 원희룡 후보가 8만 2천 표, 그리고 윤상현 후보가 1만 3천 표, 한동훈 후보가 25만 표. 그리고 이것은 당원 투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될 게 당원 투표에서도 사실은 세 후보의 합보다 한동훈 후보가 근 10만 표 정도를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후보의 합보다 10만 표 정도가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한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 당선 소감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제주 지역 청년 당원들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4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선됐습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자, 신임 지금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 한동훈 사실은 후보가 제가 정확하게 당선이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안 끝났습니다만 당원에서도 50% 이상을 받았고요. 이 여론조사에선 63.46%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심이 민심을 쫓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심이 전략적 투표를 했음을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장동혁 후보, 인요한 후보, 김재원 후보,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고요.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사격 선수 출신의 진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의 또 이 당선 소감을 쫙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휴가를 마치고 온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 인앤아웃 해보죠.
휴가 잘 갔다 왔죠? 네, 잘 예.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걱정 많이 했어요. 그 싸이 공연장에서 그 조명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아, 네. 정확히는 가구역에서 떨어졌고요. 아. 저는 나구역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 그렇군요. 다행히 뭐 그 떨어지기 직전에 응. 많은 분들이 뒤로 피하시고 예. 무대에 있던 아유, 정말 가수들도 다행이에요. 모두 피했기 때문에 아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큰 걱정은 아닌데 은근히 걱정은 되더라고요. 이게 미운정이라는 것도 정해요. 네, 그래서. 네. 자, 오늘 제 이제는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났어요. 네, 이제. 어제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났어요. 네,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그럼에도 샵 0945는 참. 네. 여러분이 저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물정공사후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인앤아웃 첫 번째 순서를 다뤄드리기 전에 조금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최고위원 당선이 됐고 최고위원의 경우엔 장동혁, 김재원, 임요한, 김민전 이렇게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또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이 호우 소식입니다. 제가 사실 휴가 기간 내내 지난 휴가도 그랬지만 맞아요. 비를 몰고 다니는데요. 밤사이 강원과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해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오늘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정전 고립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기상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상사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번 비로 오전 7시 기준으로 주택 침수가 9건, 도로 장애 61건, 도로 주차장 배수 10건 등 총 94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임진강의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서서히 상승해서 오늘 오전 0시 10분 즉 12시 10분에 4m를 넘어섰고 7시 기준엔 5.15m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 지역도 살펴보면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14분쯤 철원군의 갈마르베 한 도로에는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승용차가 침수돼서 소방당국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차량을 이동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6mm의 많은 비가 내린 철원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또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있었는데요.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각종 피해가 72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춘천에서는 정전 소식도 있었고요. 인천도 살펴보면 인천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총 58건의 호우 피해가 119에 들어왔는데요. 연일 집중 내린 호우로 또 산림당국에서는 일부 지역에 산사태 예보를 내리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에는 오늘 오전 7시 22분을 기해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남 당진,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평창 등 4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또 더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도 나섰는데 인천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에서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고요. 굴포천과 장수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3곳도 출입을 통제 중이라고 하고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0개 항로 12척의 운항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자 이제 우리나라 최북단 북한강 수계댐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기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나 싶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또 강풍까지 동반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있을 때도 이 강풍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게 또 밤에 어제 진짜 무섭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또 이게 한 30분 지나가다가 또 잠잠해지고 이러는데 이 집중호우 저는 사실 이번 장마뿐만이 아니라 이번 여름 지나면 정부에서 종합적인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이 정상처럼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 만전에 정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치와 관련해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치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라고 해서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 총장은 어제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이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다라면서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동아일보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글쎄 검찰 내부의 갈등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검찰 내부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그렇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는 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팩트의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단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데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측면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치라는 건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그리고 현재의 여당을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여론의 반응성을 굉장히 높여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글쎄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심이 민심을 쫓아갔다라는 이 부분 한번 잘 이 대통령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2만 원 높아져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런 소식인데요.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현실화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청탁금지법이 2016년에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보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히 얘기해서 이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3만 원, 5만 원 올리는 거는 단순하게 식사비로 현실화한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사실 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 3만 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현실화돼요. 근데 사실은 식당 업계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삼겹살 1인분도 얼마인지 알아요? 식당에서? 냉삼이요, 생삼이요? 냉삼은 조금 싸죠. 네. 생삼은 얼마예요? 냉삼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하고요. 생삼의 기준으로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그죠? 네. 그러면은 18,000원에다 전문가 같네요. 전문가지. 네.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둘이 먹었어요. 네. 예? 소주는 소주가 정말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청담동은 8,000원 막 이렇습니다. 네. 소주가 양주가 됐네. 저희 동네 2,000원짜리도 있고. 저희 갔는데 어디 갔더라? 어디 진짜 2,000원. 네. 그게 공덕 쪽에도 2,000원짜리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3만 원 후딱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시킨다라는 건 바람직한데 가장 중요한 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없애야죠. 근데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다고 이게 없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3만 원짜리 먹으면 부정부패 안 하냐? 그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땐 좀 더 현실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훈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일 텐데요.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지금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분석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부와 3부, 4부에 걸쳐서 계속 전당대회 분석에 치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지금 지금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개표 결과가 발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시죠. 송석준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어떤 전당대회 결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송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장 현장이실 텐데, 그죠? 잠깐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전당대회장, 예.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당원과 여론조사 모두 한동훈 후보, 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압도적인 어떤 득표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당이 여당입니다. 예. 여당으로서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동안에 우리 당이 그동안 부족한 건 없었는가? 또 국민들의 이 민심 그리고 또 변화를 원하는 시대적인 이런 정신에 대한 우리 당의 반응이 그동안 부족한 건 아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젊지만 아직 정치적인 경륜은 적지만 뭔가 변화를 도모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했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전당대 여론과 또 당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2021년 전당대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당심이 민심을 쫓아갔던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심이 민심을 그렇게 쫓아가고 반영한다라는 것, 그게 그만큼 당원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내 환경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이제 추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선도해야 될 나라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민도가 높아졌죠. 예, 그리고 우리 또 민간 경제 부문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렇게 민간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우리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흡수하고 또 시대 변화에 우리가 또 새로운 민심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권의 변화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제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받들어서 바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혁신을 이루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라는 그런 어떤 민심의 그런 게 우리 당에게 이번에 왔고 우리의 또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에 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불거졌던 이른바 이 갈등이요. 이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서로 좀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좀 상처를 주는 일부 이런 발언도 있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이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그렇지만 과정에서 이런 서로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당이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원인 분석에 있어서 접근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이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된다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공통 인식하에 서로가 좀 접근 방법의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이제는 이번에 당심도 또 민심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당신과 민심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과거에 접근 방식에 조금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더 좋은 방안 미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전략과 새로운 우리의 갈 길을 이제 방법을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로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공감대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하나가 돼서 과거의 상처는 뭐 바로 이제 치유하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그 패스트트랙 문제로 또 좀 지금도 재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예. 동료 의원님들 같이 정말 지금도 재판정을 다니고 그 고통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 스스로도 입건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한동훈 신미 당대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수습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좀 당사자 중에 한 분이었던 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 어떤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바람을 하세요? 우선 이거의 이제 접근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우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차피 같은 지금 재판을 받는 분 중에는 우리 여당 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야당 의원들도 계시고요. 예. 서로가 당시에 좀 어쩌면 야권에서 그 당시 좀 착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뭔가 우리 정치권이 뭔가 변화할 것 같고 발전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수처를 설치하면 뭔가 우리 사회가 공정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길에 못 미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서로 여야가 서로 이렇게 과거에 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이런 공소 취소 문제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관계 당국하고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정치권의 또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분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재판정에 서시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또 한번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법사위에 이번에 이번 22대 국회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 좀 민주당이 그야말로 뭐 다수 이제 힘을 이용해서 소위 뭐 탄핵병 또는 특검 무슨 병 이런 게 좀 뭐 감염된 분들처럼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보면은 근거 없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지금 할 일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타들어가고 국제 대내 환경이 정말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거를 내팽개두고 그냥 이렇게 정쟁에 몰입하자는 식으로 탄핵하자 특검하자 이것은 너무 이 상황에 맞지 않고 민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설득해서 이런 좀 무리한 특검법 남발이라든가 또 이런 탄핵 무리한 추진 이런 거는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정치권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저는 송 의원님 법사위에서의 활동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회 청원 그 탄핵 청원 청문회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 민주당 해체하라는 청원도 올라갔잖아요. 민주당 해산 청원이요. 이것도 올라갔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제명해야 된다는 청원 5만 명 이상 됐고 민주당 해산 그 청원도 5만 명 이상 됐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국회 청원이 말이에요.
마치 그냥 이게 뭐 어떻게 상대방 공격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금 정치 과잉 시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어쩌면은 입법부가 특정 정당에서 아주 절대 다수의 이런 정당에서 이렇게 지배되고 점령되다 보니까 마치 입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좀 착각이죠.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명백하게 삼권 분립으로 엄연하게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가 뭐 너무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결국은 정당 해산론까지 스스로 자충수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을 자랑하는 여당 의원에 대한 또 심판론이 또 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너무 무리하게 쓰다 보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에게 그 결과적으로는 그 칼끝이 본인에게 가해진다는 것을 좀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해 나갈 겁니다. 민주당 해상 청원에 대한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우리 당내 같이 좀 내부 논의를 거치고요. 같이 한번 요거는 좀 같이 진중하게 같이 한번 고민해볼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있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이 일주일 후, 난 보내고 일주일 후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다시 한번요. 제가 시켜서 좀 이준석 의원이요. 개혁신당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 난 보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축출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 일주일부터. 예. 이거는 우리 당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그렇게 엉터리 당이 아니죠. 우리는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이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또 민심이 우리를 버릴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민심에 가는 방향으로 우리 당심이 민심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을 했고 또 그런 또 지도자를 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더 그 중심으로 재결속을 할 거고요. 더 똘똘 뭉쳐서 지금 밖에서 우리 당의 성의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하는 날은 미래를 바라보는 유능한 정당으로 탄생하는 것을 아마 이제 목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상당히 좌절과 실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사실 우려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정말 많은 아픈 상처는 주시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다시 또 이런 경쟁했던 네 분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우리 당을 새롭게 보시게 될 것이고요. 오늘 또 아까 이제 대통령님 연설을 보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정말 그동안에 너무 우리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조각도 못하고 툭하면은 무슨 뭐 특검법이다 뭐다 그 발목 잡기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당이 결집이 되면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력을 받고 보다 국민들에게 정말 유능한 우리 정부로서 많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물론 관심은 충분히 모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 그래서 아까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이거 컨벤션 효과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생긴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보세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오늘도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마치 공산당의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미 정해놓고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으로서 그런 어떤 색깔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당에 대한 기대 또 우리 당이 또 새로운 구태 정치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미래를 보는 정치를 또 표방하는 후보가 또 당대표가 되셨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많은 이제 우리 사회 그동안에 그 악을 뭔가 좀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정말 날려버리고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치권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올 것 같고요. 그게 컨벤션 효과로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송석준 의원님이 민주당 얘기만 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은 99.9%였잖아요. 득표율이. 그러니까요. 예. 그들은 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범야권. 예. 강성 범야권. 예. 근데 비슷한 형태죠. 예. 그거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대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갈등만 잘 또 서로 멋지게 치유가 된다면 컨벤션 효과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이렇게 정말 크게 확대돼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갈등이 물론 이 수습이 되고 봉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최고위원 되신 분 보면 장동혁 후보, 인요한 후보, 김재원 후보, 그다음에 김민전 후보, 진종호 후보 이렇게 봤을 때 이른바 조금 친윤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이 더 다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 저는 다 친윤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정치권의 일부 언론에서는 비윤 친윤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당이고 또 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직자들은 친윤이죠. 같은 친윤인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후보가 이제 이쪽에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다 더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까운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이제 또 아마 이원회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죠. 친한이니 이런 식으로. 송 의원님도 친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저는 원래 친윤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변함이 없고요. 또 친한도 역시 또 앞으로 또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는 이 정치의 어떤 안 좋은 문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각 최고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대로 골고루 잘 반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잘 뭉치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또 누구보다도 유능하게 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또 서포트하면서 대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 기대에 맞게 아주 모험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오늘 전당대회장에서 정신 없으실 텐데 이렇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위해서 이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인사도 못하고 막 뛰어나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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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되신 분이죠. 최고위원회 2위로 당선되셨습니다.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경력직 최고위원이시라며요. 그렇게 거의 신입사원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당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당에 오랫동안 당에서 일하시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이 좀 전문적으로 경력직인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봤을 때에는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나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신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거든요. 이게 당심이 민심을 쫓아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심 민심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워낙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지난 총선 이후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한동훈 대표 선출에
당원들의 그 당심도 일찌감치 모여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동훈 후보한테 됐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승리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했지만 총선에 사실 이 여당이 이렇게 괴멸적으로 패배한 예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패배 이후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 당원들과 또 당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에 좀 야당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하지 않았는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투표로서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대표께서 잘 당을 이끌어가고 또 전열을 정비해서 야당과 제대로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최고위원 되신 분 중에서 친윤 둘, 친한 둘, 여기에는 물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친윤들 친한 둘이고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신데 본인은 어디에 속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친박이요? 저는 하여튼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국민을 향해 나가는 길에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 보여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 자체가 무리를 지어서 그 선거운동을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정치를 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무리를 지어서 어느 쪽에 사수인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구분을 하는 경우가 왜 나오냐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난 보내고 일주일 후면 또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가 와해돼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게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구도에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연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두게 된 것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그만두게 됐지만 그 전에 무수히 많은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것이지 당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대표의 권위 내지 당대표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퇴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으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 총대 메고 분열을 막으실 겁니까? 당연히 저는 이 당이 올바르게 가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오늘날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당이 된 데는 그동안의 유구한 역사와 선배 당원들 그리고 동료 당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바탕 아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패거리 정치의 상황에서 제가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준석 의원의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하세요?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현실화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노출이 됐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갈등이 저는 사실 정치에서 화합이라는 단어는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갈등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것은 우선 당대표께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많은 과정에서 결국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예전에 전당대회 때 이 갈등의 데자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갈등에?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 또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의원이 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등과 긴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갈등은 아직 갈등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뭐 갈등은 조금이라도 갈등을 줄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할 예정인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직 뭐 발의가 되지도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당대표가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사실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홍준표 시장님은 또 홍준표 시장님의 이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그러한 많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당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신다면 그 단계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자신이 다른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 혹은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당의 1호 당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여당과 공동 책임을 지도록 당헌 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 국정 수행에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잘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 문제도 하여간 대통령실의 입장을 당연히 최대한으로 살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은 또 당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신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부터. 팀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가 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예,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6시에 뉴스 들으신 이후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곳곳으로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 대전은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은 서울이 30도, 광주는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쪽으로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구간 뒤쪽으로 좀 막히고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 이후로는 좀 수월하다가 다시 한번 기름에서 종암 지나는데 한 번 더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타고 의정부 올라가는 길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아직까지 동일로는 의정부 쪽으로 차량 큰 정체 없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이뉴환, 김민전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전당대회가 한 사람을 위한 팬클럽 행사장 같다며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게시됐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SNS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가 되는 표현을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록 캠프 실무자의 실수였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돼 다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두관 후보 캠프는 논란이 된 글은 후보의 뜻이 와전돼 실수로 올라갔다며 김 후보 지시로 즉각 삭제했고 메시지 담당자들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문제를 통해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악마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를 건희 권익위원회라고 지칭하며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데 이어 피해자의 치료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공작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권익위 결정을 내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철저히 따져물어 대통령 동창과 캠프 낙하산의 놀이터가 된 권익위를 다시 국민 권익의 품에 돌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포함한 중대 비위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 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각 20일
세스벨리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와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국장과 베일리 부대표는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한 뒤 북한은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해에서의 일반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한 체코가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오늘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고속철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만큼 양측 간 좋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2기뿐 아니라 추가 2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번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정상들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적 문화 교류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의원은 이날 오후 현재 대의원 가운데 최소 2,214명의 지지를 얻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1,976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설문조사 결과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대의원들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때 자유롭게 후보를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도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될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30에서 80mm, 충남에 10에서 50mm,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졌습니다.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고 있고 체감 더위는 더 심합니다. 내일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중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8도, 대전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소나기가 지나겠고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85%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의 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나경원 후보 캠프 좌장을 맡으셨었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뭐 정치 최다선 의원이신데 오늘 전당대회 결과 보고 놀라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셨어요? 뭐 계속 꾸준히 여론조사에 그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거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격차를 각 후보들이 좀 줄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후보가. 네, 그러면 이거는 당심이 민심을 쫓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당심이 민심을 쫓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어찌 보면은
건강한 당과 또 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한동훈 후보가 나름대로 지난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민주당과 잘 싸웠던 후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싸웠다. 그런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윤, 반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윤, 반윤이라는 소리를 듣는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민심이 좀 반영이 됐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민심은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경고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40%를 넘기지 못하고 30%에서 20%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화 면접 조사는 20%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로서는 다음 선거 정권 재창출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약간의 그 긴장 관계가 있는 한동훈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해보자는 것이 아마 당원들의 어떤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 지금 캠프에서 좌장을 맡으셨는데 나경원 후보가 의외로 이번에 정말 굉장히 선전을 하지는 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민주당 예. 그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거의 90% 이상의 득표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또 좀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왕 될 사람, 될 후보 좀 더 확실하게 밀어서 좀 더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득표율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사이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에도 약간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면은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친윤의 어떤 등을 업고 지금 출마했던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직표가 막판에 좀 작용을 좀 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나 후보는 제3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후보이다 보니까 막판에 어떤 그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리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8만 표 조금 넘는 득표를 한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25만 5천 표를 당원 네. 투표에서 얻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친윤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또 이번에 투표했던 분들 중에서도 네. 사실 불과 몇 년, 1-2년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금 대통령을 그렇겠죠. 지지했던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후보로 아마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 친윤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당원 중에서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많지가 20% 또 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만큼 이 친윤의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당정 관계를 예. 좀 더 건강한 당정 관계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당정 관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에
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됨으로써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탄생은 선출은 수평적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약간 진위보적인 그런 관계 설정으로 갈 수 있던 기대감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예,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논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다시 말해서 당이 여론에 좀 호응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건도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급기야 검찰총장도 상당히 좀 자신의 심경을 발표할 정도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는, 대표 체제에서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지금 어떤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또 당의 어떤 입장들을 조금씩 반영시키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의 입장을 반영시키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검찰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논란도 사실 이게 여론에 대한 반응성 그리고 민감성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국민들부터 좋은 어떤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체코로부터 원전 24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 수주를 받은 것만 해도 정말 좋은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떤 그런 검찰 조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상쇄돼 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당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결국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국민의 여론을 좀 이렇게 의식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동안에는 좀 수직적인 관계였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은 부인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상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는 좀 비로소 건강한 당정 관계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거는 저는 사실 정치에서 갈등, 화합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단지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이제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 수많은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 노출된 갈등이 수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습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민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주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원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이 반드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마음, 민심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심에 잘 읽고 헤아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했든 안 했든 이제는 대표가 뽑혔으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갈등을 해소시키고 함께 통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이 우리 당이 다음 지방선거와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같은 분들은 분명히 대통령실이 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 흔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이준석 좀 개혁신당의 의원의 주장도 일면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체계와 이준석 체제는 좀 다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동훈 체제는 당심이든 민심이든 압도적인 득표로 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걸 압도적인 득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당분간은 어쨌든 갈등을 해소시키는 또 모습을 보이겠지만 우리 당원 내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통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에 실망했다.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거는 갈등이 수습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는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냥 안 하면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조금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가 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당원들이 뽑은 대표 그리고 또 그게 플러스 또 이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 지금 뭐 과거 사례와 같이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당 대표를 흔드는 거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친한이라고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지금 가반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마 대표를 9명 중에 4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하고 그다음에 그 또 지명직이 있거든요. 지명직 있죠. 예. 지명직하고 하면은 아마 가반수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는 그 가장 반길 그 어떤 정파는 민주당이라 보거든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정말 치열한 뭐 비판전이 있었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우리 당이 한 8%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민주당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또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를 가지고 소신껏 정당을 잘 이끌어 나가면 저는 민주당과의 격차를 더 늘릴 수 있다, 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이번에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컨벤션 효과는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아마 요즘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독주하다시피 9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는 좀 많이 좀 없어지 버리고 오히려 조금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어쨌든 그 민주당에도 당원들이 또 선택한 부분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역시도 좀 존중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컨벤션 효과는 조금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볼 때 전국은 이재명 사실 대표가 될 확률이 무지 높으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대표의 구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이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니 해도 이제 구성원들과의 이제 그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또한 본인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로드맵을 잘 짜서 국민들께 역시 한동훈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본인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들, 정책들을 하나씩 이제 지켜내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권 여당다운 또 어떤 민생을 또 잘 챙기는 민심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을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은 나경원 의원께 또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좀 사실 갈등이 많았잖아요. 패스트 트랙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 어떤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나경원 후보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당심과 민심을 또 확인을 또 하셨으니까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 또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을 툴툴 털고 저는 한동훈 체제에 또 걸맞도록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나경원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셨을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앞서 조경태 의원께서 언급한 여론조사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주사원 인터뷰 방식의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나무늘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6.25 전전 유공자회 회장 손희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참된 용사들의 피와 목숨값이요 유족들의 눈물값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기를 노병 손희원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어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요? 중소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면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나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고용24 홈페이지요.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바로 신청해야겠어요. 중소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예,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정말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시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과 함께 오늘 있었던 전당대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62.8%면 제 기억으로는 그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당시 후보가 그때도 결선 투표는 없었는데 50%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50% 조금 넘었고. 근데 이번엔 62.8%잖아요. 84%.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한 5%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 탄생에는 이게 그 당원들이 당정 관계의 수평적 재정립 이런 욕구가 분출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처음에는 탄핵 저지,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법 찬성 이런 것이 이 탄핵의 징검다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상당히 치고 나갔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확산하면서 조금 길을 잃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갔죠. 예. 이 패스트트랙 공방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이게 이 당내 선거에서는 이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중반 나경원 후보가 2위권으로 치고 갔다가 최종 이 선거 결과는 결국 3위로 밀려나고 말았죠.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2위로 선전했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친윤의 지원을 받아서 2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위를 했는데 8만 2천여 표 정도밖에 못 얻은 것 같거든요. 당원 투표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25만 5천 표 이상을 얻었는데 네. 이 당원 투표만 놓고 보면
원희룡 후보한테 간 표는 사실 친윤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 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표가 막판에 힘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분포를 보면 영남권이 37%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40%, 기타 지역 23%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남에서 투표율이 되게 높습니다. 아직 지역별로 투표를 안 나왔지만 전 대략 그 지역별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영남 비중이 대략 50%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역시 영남에서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영남에서는 종종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대표 출범할 때도 영남에서 상당한 지지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3.8 전대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이때도 영남에서 미뤄졌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보수 주류인 영남에서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게 적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방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려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당선되자마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청사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전인가 장동혁 최고위원 그러니까 수석으로 당선된 장동혁 최고위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친한 쪽에서는 이번 그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즉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거를 보고 싶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했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상당 부분 털고 갈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물론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긴 했지만요. 앞으로도 이 여권 보수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 당정 관계 만만치 않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 한동훈 당대표 출범의 의미는 저는 이게 보수 여건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쭉 구도가 지금 짜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가 출범하면서 이게 이제 그 미들 리더십을 가진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세력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이게 세력 연합을 통해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정부를 대표해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있고 또 당을 대표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것이고 또 차기 주자 반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신당 당 바뀌긴 하지만 이준석 의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권력을 분점해 가면서 차기를 모색하는 과도기 형태의 당 리더십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미들 리더십이군요. 그렇습니다. 미들 리더십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까지. 유승민 전 의원까지. 그래서 국민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차기 주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뭐 청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일십 논란이라든지 그 이제 문자 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제가 볼 땐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논란이 됐을 때 저게 어대안을 흔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활용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를 쭉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본인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좀 많이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중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하다, 뭐 사과하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이런 이제 그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이 대상이 바로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저는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에 무슨 답을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게 이 주도권은 윤 대통령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제 이게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 사이를 좀 벌리려고 하는,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시너지를 더 배가시켰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이렇게 견제도 좀 해라. 뭐 물론 여당 대표니까 숙명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원만 말고 견제도 해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별화 시너지를 오히려 높여줬다. 이것이 이제 62%를 넘는 그런 득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그러면 반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권력가 임기 반환점을 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반복까지는 않겠는데 35% 뭐 이 정도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어느 정도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해가는 과정.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그게 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29%, 그것도 올라서 29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코완전 수지 때문에 올라서 29%인데요. 어쨌든 당이 지금 보수 여권 전체를 그러니까 주도해가는 그런 이제 그 정국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낮은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 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당분간 국민의힘이 보수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정국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주도를 한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전국을 주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 역동성의 회복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이 되면서 역동성을 되찾았다. 저는 그것이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보수 여권 전체를 그러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그런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뭐 교수님 말씀까지 합해서 별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던데요. 우리도 역동적이다. 77.7%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요. 예?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이게 민주당을 이재명의 하늘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보통 이제 신한민주당이 뿌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84년에 상당히 됐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민추협 이민우 총재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줄여서 신민당인데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민우 총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아무튼 이제 84년에 민주당이 뿌리가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따지면 4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하늘궁이 됐고 40년 민주당의 정당 역사가
퇴행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한테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두 개의 사건에 이게 대해서는 일종의 어떻게 예. 분열적인가요? 저는 이제 분열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출마 선언 전후로 해서 원희룡 후보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여권 전체를 옥죄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언젠간 저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최상병 특검법은 이게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하는 식으로 저는 그 여야가 합의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또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사실 특검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민주당의 공세는 저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의 오물풍선 우리나라로 보내잖아요. 이걸 전쟁 용어로 이 지저분한 전쟁 내지는 더러운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 국가대표를 뽑아놓고 이게 이제 그 중국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리 부러뜨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축구 경기를 하게 냅둬야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사법 처리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임기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이제 그 갈등 싹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협조 잘 할까요? 저는 물론 이제 갈등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갈등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갈등이 없어요?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저도 오늘 이게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 수락연설 보니까 막 그렇게 갈등이 많이 이제 양산될 것 같진 않아요. 또 한동훈 대표 자체가 이게 막 그 이재명 후보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또 X세대답게 쿨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론이 뭐 진흙탕 전대, 분당대회 여러 가지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전당대회를 치릅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럴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열됐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당원들의 생각이 첫 번째는 탄핵만큼은 절대 안 된다. 탄핵은 저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보수는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다소 갈등 관계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보수 재건을 해야 된다. 이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상충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것처럼 비춰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이 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하늘구로 만든 그런 전당대회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끝난 건데 뭐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저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저스가 홍보 에이스네. 내 일의 힘. 이지하우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저희가 계속 특집처럼 꾸며봤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갈등이라는 것을 화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갈등은 없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겪은 갈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